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변화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1994년 대학살로 폐허가 된 르완다가 불과 몇 년 만에 아프리카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기적의 부활을 이뤄냈는데요. 그 중심에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의 발전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를 이끈 르완다 여성이 처음에 겪었던 일들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한국 유학을 결정하기 전까지 그녀는 조국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NGO 단체들이 한국식 개발 모델을 강력히 반대하며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르완다 동부지역 출신 이네자 무칼리사입니다. 르완다 교육부에서 농촌 개발 담당자로 15년간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국의 현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994년 대학살 이후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거든요. 제가 태어난 키베오 마을도 대학살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네자야,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루 $2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2022년 가을 르완다 교육부 청사에서 열린 전후 재건 실패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어요. 농촌 지역의 빈곤율이 여전히 40%를 넘었고 자급자족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계속 도시로 떠나고 농업 생산성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이었죠. 농촌개발부 차관인 장바티스트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원조 총액이 $200억 넘는데 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까요? 정말 답답한 현실이었어요. 각종 국제기구와 NGO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반복해야 할까요? 외국 원조에만 의존하는 것이 답일까요? 정말 답답했거든요. 20년 넘게 각종 원조와 지원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끝없는 터널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어요. 교육부 동료인 세라핀 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부모들은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어요. 언제쯤 진정한 변화가 올까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원조는 많았지만 자립은 요원했어요. 그런데 회의가 끝날 무렵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주한 르완다 대사관에서 온 보고서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대사인 윌리엄 카요니사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이네자,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 꼭 검토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보고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도 1950년대에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였어요.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농촌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에 불과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새마을운동이라는 독특한 농촌 개발 모델을 통해 기적적인 변화를 이뤘다는 내용이었어요. 자료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의 농촌 모습이 지금의 르완다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초가지붕 집들, 비포장도로, 전기도 없는 마을들. 하지만 단 10년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카요니사 대사의 개인적인 메모였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불모지였는데 어떻게 선진국이 됐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자급자족조차 안 되는데 한국은 휴전선 옆에서도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이네자, 이것이 우리가 찾던 답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대사는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대학원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제안했습니다. 이네자, 당신이 직접 가서 배워오세요. 한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걱정했어요. 남편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이네자, 한국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너무 먼 나라이고 문화도 다른데.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한 방법들이 별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봐야 해요. 2023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KTX를 탔을 때였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를 타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정말 60년 전에는 우리와 같았을까? 영남대학교에 도착해서 더욱 놀랐습니다.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이라는 전문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거든요. 캠퍼스 곳곳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형물과 표어들이 있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테세마 알레무, 기니에서 온 파투마 바리, 인도네시아에서 온 수르야 위자야까지 모두 자국의 농촌 개발을 위해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서로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테세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내자, 우리 에티오피아도 르완다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파투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니도 마찬가지예요. 원조에만 의존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어요. 교수진과의 첫 강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종태 교수님이 공동체와 자립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는데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하면 된다는 정신력이라고 하시더군요. 외부의 도움보다 내부의 각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김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비결은 3가지입니다. 첫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둘째, 정부의 적절한 지원. 셋째, 지속적인 교육과 의식 개혁.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정말 명쾌한 설명이었어요. 더 놀라운 경험은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 체험이었습니다. 경북 청도의 한 농촌 마을을 방문했는데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었어요. 도로는 포장되어 있고 집들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도시보다 농촌이 더 깨끗하네요. 이런 모습은 아프리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마을 이장님인 김철수 씨가 우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 마을이 1970년대만 해도 정말 가난했어요. 초가지붕의 길은 흙길이었고 전기도 없었죠. 하지만 새마을운동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80대 박순덕 할머니였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전엔 너희랑 비슷했단다. 1960년대만 해도 정말 가난했지.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들었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어려웠어. 하지만 새마을운동으로 다 바뀌었어. 그 따뜻한 손길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마을길 넓히기였어. 남자들은 돌 나르고 여자들은 밥 해주고 아이들도 돌멩이 줍고 그랬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일했어. 공동체 정신의 힘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계속되면서 저는 새마을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경제개발 프로그램이 아니라 책임과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한 정신혁명이었어요. 이화여대에서 온 이은주 교수님이 특별 강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변화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나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해요. 이 말을 들으며 르완다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학내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제는 개발도상국의 새마을운동 적용 방안이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원조받는 법이 아닌 우리가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개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청중석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내자, 아프리카 현실에 한국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론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핵심 정신은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죠. 김홍상 교수님이 특별 강의에서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국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해야겠다는 나라였어요.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바로 이런 의지였습니다. 가난하다고 체념하지 않고 반드시 바꿔야겠다는 각오를 가졌던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르완다에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새마을운동의 단계별 접근법이었습니다. 1단계는 의식개혁, 2단계는 환경 개선, 3단계는 소득 증대였어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놀라웠습니다. 박영기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무작정 시작한 게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과 체계적인 실행이 있었어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환경을 개선하고 마지막에 경제적 성과를 내는 거죠. 정말 과학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1년간의 유학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최회출 총장님과 악수를 나누며 졸업장을 받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총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내자, 이제 당신이 르완다의 새마을운동 전도사가 되어주세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고국에서 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졸업과 함께 특별한 과제를 받았습니다. 영남대에서 직접 개발한 새마을 현지 적용 방안 프로젝트였어요. 르완다의 실정에 맞는 새마을운동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이었어요. 김종태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내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르완다 현실에 맞게 적용해보세요. 우리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정말 든든한 말씀이었어요. 2024년 2월 귀국길에 오르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1년간의 유학생활이 꿈만 같았어요. 인천공항에서 키갈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르완다를 바꿔보자. 키갈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 피에르가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내자, 1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많이 배웠죠? 두 아이들도 엄마, 한국이 어땠어요? 라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귀국 후 첫 주에 르완다 교육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지 새마을학과 설립을 제안했어요. 장관님 앞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식을 숨기지 않고 전 세계와 나누려 해요. 우리도 이런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새마을운동은 분명히 르완다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인 발렌틴 우무무오자 씨가 저의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내자,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해주세요. 이제 우리도 새마을운동 르완다 모델을 시작해봅시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3월부터 시범마을 선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성 농민들이 중심이 되는 자립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키갈리 근교의 작은 마을 무샤를 선정했습니다. 무샤 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로는 비포장이었고 집들은 낡았으며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뭔가 변화를 원한다는 간절함이 보였어요. 마을 이장인 마리 무툰 구랑기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리 씨는 40대 여성으로 세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이내자, 우리 마을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없었어요. 솔직한 의구심이었습니다. 저는 마리 씨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리, 이번은 다를 거예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찍어온 새마을운동 마을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샤 마을에서 새마을운동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쓰레기 처리였어요. 마을 곳곳에 널려있던 쓰레기들을 체계적으로 치우고 분리수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농업이었어요. 마을 공동 땅에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축운동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계모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마을 여성들이 매주 모여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순서대로 목돈을 받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 프로그램 아닌가 하는 시선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주 마을 회의를 열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 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을이 깨끗해지고 공동농장에서 채소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축 모임도 활발해졌고 여성들의 참여도가 높아졌어요. 점점 주민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쓰레기로 더러웠던 마을이 깨끗해졌고 공동농장에서 수확한 작물로 소득이 30% 늘었어요. 저축 모임을 통해 마을 여성들이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 마리 씨가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내자, 이건 정말 르완다의 새 아침이야.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일부 NGO 단체들이 한국식 개발 모델을 비판하며 반대에 나섰어요. 유럽계 NGO 단체 대표가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서구식 원조를 버리고 아시아 모델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였습니다. 기존 원조 시스템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사람들이 새마을운동 확산을 막으려 했어요. 이내자가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 침투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끝까지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지역 신문 인터뷰에서 명확히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이 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일으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외국 의존이 아닌 자립입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은 거셌어요.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현지 정치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기존 원조 시스템으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새마을운동 확산을 막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예산 삭감 위기까지 닥쳤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영남대에서 긴급 영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김종태 교수님이 화면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내자, 당신은 이제 우리의 동료이자 새마을운동의 전도사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하지만 성과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최회출 총장님도 화상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내자, 영남대학교가 당신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나 전문가 파견도 언제든 요청하세요. 이런 지원이 정말 고마웠어요. 1년 후 드디어 성과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새마을운동을 도입한 무샤 마을과 추가로 선정된 3개 마을의 변화를 데이터로 공개했어요. 소득 증가율 150%, 교육 참여율 200% 향상, 여성사회 참여율 300% 증가 등 놀라운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동 영양실 조율이 40%에서 15%로 대폭 감소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성과였어요. 발표회장은 만원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언론인, NGO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1년 전 무샤 마을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한 마을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의 힘입니다. 무샤 마을 이장 마리 씨도 직접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매일 생계를 걱정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자립할 수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기존에 반대했던 NGO 관계자들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유럽계 NGO 대표인 피터 존슨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내자,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대통령실까지 보고되었습니다. 폴 카가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이며 전국 확대 파일럿 예산 통과를 지시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시범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국가 정책이 된 거였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이내자,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새마을운동 전국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니, 세네갈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르완다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요청해온 거였어요. 에티오피아 농업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내자, 우리도 르완다처럼 새마을운동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새마을운동, 이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원조를 받던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니요. 카가메 대통령과의 면담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만난 카가메 대통령은 생각보다 친근했어요. 이내자, 당신이 해낸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을까요?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준비해간 계획서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 단계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각 주마다 시범 마을을 선정하고 성과가 나타나면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카가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내자, 우리가 한국과 같은 기적을 만드는 날 시작은 바로 여기였소.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그 후 몇 달 동안 전국 확산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르완다 전체 30개 지구에서 각각 2개씩 총 60개 마을이 새로운 시범 마을로 선정되었어요.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마을운동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북부 지역 루엔게리의 한 마을이었어요. 화산재 토양 때문에 농업이 어려웠던 이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특수 작물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마을 소득이 200%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어요. 남부 지역 후에의 한 마을에서는 여성들이 중심이 된 직조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통 직조 기술의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해서 유럽 시장에까지 수출하게 되었어요. 마을 여성 대표 장르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내자, 우리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줄 몰랐어요. 동부 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IT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마을 환경이 개선되자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들이 배운 기술을 마을에 접목시키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부 지역 키부에의 한 마을에서는 생태 관광이 새로운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마을이 깨끗해지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자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가이드를 하고 전통 음식을 판매하면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열리는 세계 새마을 포럼에서 대표 연설을 하는 자리였어요. 1년 반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대구까지 가는 길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한 유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아프리카 새마을운동의 대표로 초청받아 온 거였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영남대학교 대강당에 들어섰을 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온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정말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연설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생존이 아니라 희망을 가르쳐줬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개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어요. 르완다의 변화가 그 증거입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5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연설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내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우리도 르완다 모델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필리핀 대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포럼에서 영남대 유학 시절 동료들과 제외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테세마, 기니의 파투마 모두 각자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고 했어요. 테세마가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내자, 우리가 영남대에서 함께 꿈꿨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네요. 파투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기니에서도 새마을운동이 큰 성과를 내고 있어요. 특히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놀랍게 늘어났어요. 이내자,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우리는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김종태 교수님도 저를 보고 흐뭇해하셨습니다. 이내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르완다에서 이룬 성과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저는 GSDN 글로벌 새마을 개발 네트워크 아프리카 지역 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최회출 총장님이 직접 임명장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내자, 이제 진짜 세계가 새마을운동을 배우는 시대가 온 겁니다. 당신이 그 중심에 서 있어요. 임명식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BBC, CNN 등 외신 기자들도 참석했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내자,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하면 된다는 정신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공동체 정신과 잘 맞았어요. 다른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프리카 전체의 새마을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남대학교 캠퍼스를 다시 둘러보며 2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는 절망에 빠진 르완다 공무원이었는데 이제는 아프리카 새마을 운동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는 경북 청도의 그 마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내자야, 이제 내가 우리 할머니가 된 거구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할머니 말이야.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책임감도 느꼈지만 동시에 큰 보람도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전역에서 새마을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30개 마을에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 이제 300개 마을로 늘어났습니다. 마을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어요. 더 이상 원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하면 된다는 정신이 르완다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새마을 운동이 만든 기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도 농촌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무샤 마을의 마리 씨가 최근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내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고향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러 와요. 정말 뿌듯한 말이었습니다. 마리 씨의 딸 그레이스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새마을 운동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레이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내자 이모, 저도 커서 이모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새마을 운동의 진정한 가치를 느낍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탄자니아 농업부 장관이 직접 르완다를 방문했습니다. 이내자, 탄자니아에서도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르완다에 보내서 연수를 받게 하면 어떨까요? 정말 감격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지난달에는 케냐 대통령이 직접 키갈리를 방문해서 새마을 운동 마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가 나아갈 길이다라고 말하며 케냐에서도 새마을 운동 도입을 약속했어요. 이제 정말 아프리카 전체가 새마을 운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아프리카 새마을 운동 네트워크 출범식이 키갈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5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기로 했어요. 영남대학교에서도 교수진을 파견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작은 한국의 농촌 개발 모델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국의 선조들이 1970년대에 시작한 새마을 운동이 50년을 넘어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다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과 철학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아프리카 전체를 바꾸고 있어요.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개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운동이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스스로 일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세계를 바꾸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드와이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